거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 여기에 미증시에서의 접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장의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지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 분위기가 슬슬 나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가이던스 발표가 됐고요. 이번 주 소강 국면을 맞이하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많은 상장사들이 실적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증권사 레포트 보면은 목표가 상향 조정, 하향 조정이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적 시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지금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도 다음 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고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 지수는 소폭 하향하면서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럴 때는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역시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조금 다소 하향 조정되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그럼 지금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실적이 나왔듯이 역시 반도체 쪽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이라든가 조선, 피부미용,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쪽은 역시 석유화학 쪽은 좀 안 좋고요. 석유화학은 뭐 중국 쪽의 그런 장기간의 어떤 구조조정 때문에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은 계속 좀 힘들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소비재 기업들도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호실적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했지만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겠고요. 역시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방산 쪽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정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은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미용 쪽은 클래시스, 비올, 원텍 이 정도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리콘투, 그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 ODM 업체죠. 이런 쪽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면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약간 조정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실적이 받쳐준다고 예상되는 만큼 일단은 주가 좀 빠지면은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말씀드리고 수주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앞두고서 선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저밸류 종목들이 어제 좀 오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는데, 여전히 실적에 대한 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저밸류 종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최근에 선거도 그렇고 불투명한 것들이 있지만은 실적에 맞춰서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소폭 약세지만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봐야 될 종목군들이 꽤 있네요. 1분기 전반적으로 눈높이는 낮았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을 만한 섹터로 반도체, 어제 또 강했던 자동차 쪽, 조선과 피부미용, 화장품, 방산 이 정도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매수 시점 잡으려는 분들은 덜 반영된 종목, 쉬어가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1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첫 번째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총선입니다.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점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 기존에 여당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다소 좀 꺾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제부터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쪽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총선 이후에 어떨지, 그리고 그 밖에도 총선 전후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군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확실히 제가 저 PBR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저 PBR 아랫단에 본다라고 한다면 뭐 완성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안전자산에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살짝 멀어진 것과도 좀 연동이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이랑 뉴스를 잘 챙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FOMC 이후로 뭐 점도표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연내 3회 금리 인하보다는 뭐 2회로 압축될 수도, 그 다음에 좀 금리 인하를 6월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보통 연준 위원이라고 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밖에 모를 텐데 최근에 뭐 카리카시나 뭐 메스터 위원이나 이번에 어젯밤에 발표했던 뭐 이제 보먼 이사까지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던 분들의 발언까지도 투자분들께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많이 투자분들께서 상방에 대한 베팅보다는 하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한 가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고 내일 이제 총선 본 투표인데 약간 출구조사 비슷한 걸 하나 봅니다. 출구조사 같은 걸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어떤 쪽은 여당 쪽보다는 좀 야당 쪽이 우세할 거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저 PBR 뭐 중장기적으로는 6월 달이나 9월 달까지도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이제 5월 말에 저 PBR 관련해서 정부 정책 발언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좀 이게 횃불을 당겨준 것은 기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제 기아가 이제 장전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기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타겟 주가 수익 비율 뭐 12개월 선행포라고도 부릅니다. 이 12개월 선행포가 6배가 가능하면서도 지금도 현재가 대비해서 목표가를 12.6% 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이 20에서 35%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통계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주환원 비율, 우리가 벌고 있는 단기 순이익에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비율을 주주환원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20에서 35%?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주식시장에 10년, 20년 있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주주 환원 비율이 10% 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를 이제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져가서 뭐 대주주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투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주 환원 비율을 30% 이상 하는 게 보통 금융주나 통신주 외에는 나오기 힘든데 그런 주주 환원 비율이 완성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괄목할 데이터다, 그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주주 환원 비율이랑 이제 자사주 소각 비율, 자기자본 환원율을 본다고 한다면 12개월 선행포가 6배 이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아 관련했을 때는 다른 증권사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KB금융이나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정통 금융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금융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인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서 발표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2분기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비관적인 시각들이 상당합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장 초반에 정말 우르르 밀리면서 많이들 걱정하셨죠. 물론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낙폭이 조금씩 만회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2차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양극재 업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 많으실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어제 좀 많이 밀렸었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2차전지 양극재 쪽 실적은 괜찮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배터리 업황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1분기에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이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면 1분기 매출이 약 1조 1천억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 17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한 5%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9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23년 4분기죠. 그래도 그쪽 전분기 대비 실적으로는 영업 손실이 그때는 1,100억 정도였어요. 정확히는 1,120억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약 7,3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약
870억 정도 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약 45% 정도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2,800억 손실이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거기서는 좀 상당 부분 개선돼서 870억 정도로 뭐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약 1조 1천억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약 28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로보다는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전분기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3분기 이후서부터 일단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6월 정도 지나면은 주가가 서서히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NF 장 초반에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되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나친 비관, 지나친 낙관,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역시 박스권 대응이다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간밤에 한 5% 가까이 상승했잖아요. 일단은 단기 저점 부근에서는 쌍바닥 만들면서 일단은 되돌리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쌍바닥에서 나오려면은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필요하고 60일 이동평균선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빠른 시일 안에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을 올라서지 않는다면 계속 저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잠시 먼저 좀 보시면은요. 어제 강한 상승 기록했던 포스코 퓨처엠 먼저 잠시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 여기 차트상으로는 작년 11월에 23만 1,500원은 일단 좀 지키는 모습 나오면서 아직까지 이건 붕괴가 되지 않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락했다가 5% 강한 상승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하락하면서 하락 멈추고 기준봉은 세워졌어요. 근데 과연 이 기준봉에서 양봉이 양봉 출현이 됐는데 과연 몸통 부근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다시 상승을 할지 또 다시 저점 테스트 할지는 우리가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아직 18만 7,600원 작년 11월 1일 똑같죠. 날짜는 똑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거기는 아직 지키고는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저점 테스트나 몸통 중간 정도로 양봉에 한번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 분기 대비로는 나아지겠지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6월 달 이후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다소 좀 어려운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반기 이후부터는 슬슬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테슬라 기준으로는 60일 이동평균선 단기간 내에 회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침판을 딱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바야흐로 AI 시대,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보는 수혜 섹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또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구리 가격,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중국 경제 살아나면서 구리 가격이 동반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선주들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종목군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손예로 팀장님 알려주세요. 네, 전선주나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참 아쉽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가고 있고 다양한 섹터를 소개를 드리고 싶지만 이제 해당 섹터들이 가려면 이제 추세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추세 전환이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고 있는 섹터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투자 포인트가 제가 항상 달리고 있는 말에 달려타기보다는 달리는 말을 보면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말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그 홍해 쪽,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에 약간 좀 협정 가능성이 있으면서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구리 가격이나 금 가격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다행히도 해당 자산들은 유가랑 가스랑은 달리 아직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구리 가격 상승한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원자재가 희소할까봐 사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공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월 만에 톤당 9,000달러 넘어서서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구리 가격 연동 제품 판매 기업의 호실적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원래 흑자였는데 이 흑자폭이 더욱더 커졌고요. 그다음 우리가 알만한 전선 관련 종목들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에 흑자로 턴어라운드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 턴어라운드도 보통 턴어라운드는 아니고 정말 괄목할 수준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요. 그다음 2024년 연간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증권사도 펄을 많이 수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자 턴어라운드가 바로 됐을 때는 업종 대비 고평가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업종포도 이제 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업종포 대비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일봉상으로 부담스럽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략을 더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광명전기나 어제 상가 같던 뭐 제일전기공업이나 뭐 HD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종목은 뭐 대원전선, 가온전선, 풍산 요 정도가 안전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LG이노텍입니다. 뭐 최근에 애플 주가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주가 부진한데 일단은 한 일주일간을 보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조금 돌파하면서 좀 안정을 찾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뭐 고환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 주가 부진으로는 역시 뭐 주가 하락했으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뭐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PBR이 지금 1배고요.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는 5배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은 뭐 저렴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1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망치로는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주가 먼저 선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20만 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2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약간 아래쪽에 20만 원에서 접근 전략, 목표 주가가 24만 원이면은 목표 수익률 20%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도 아래쪽으로 한 10%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가격 밴드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은 어떤 기업 보세요? 네, 제주은행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좀 짧게 수익 마무리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방에 베팅을 하는 종목이고요. 제주 도민들의 여망 실현을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기대하는 바람, 소망 이런 뜻입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꾸 줄어드는 게 아쉽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대형 지주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난 좀 단기적인 수익, 빠른 수익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은 제주은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흑자 나오고 있고요.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나오면서 약간 좀 분기에 적자가 나왔지만 연간 실적 기준했을 때는 안전하게 흑자를 유지했다. 그 다음에 PBR 0.7 정도이기 때문에 저 PBR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실적 기반으로 단기 모멘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 PBR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 그 다음에 작년 중반부에 나왔던 건데 신한 지주에서 제주은행에 대한 지분 일부 매각서를 나왔었는데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분 매각 모멘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 두 번째 모멘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제사 인터넷뱅크의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사 인터넷뱅크 업무를 영위할 때는 제주은행이 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제주은행을 인터넷뱅크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모멘텀 세 가지가 단기 수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기술적 위치 안전하고요. 21선 위에 안착하는 부분이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끌의 순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하나, 단기적인 모멘텀 세 가지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2,5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 1차 목표가는 14,500원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요? 손절 라인은 1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은행 현재 전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12,500원 시초가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14,500원, 손절 라인 11,500원입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